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위기 발생 빈도와 관련하여 낙관적인 발생 확률을 상정했습니다. 즉 위기 발생이 정규 분포를 이룰 것이라고 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상적이지 않은 위기는 패테일 분포를 이룬다고 합니다. 패테일 분포는 정규 분포와는 달리 극한치의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확률 분포를 말합니다. 패테일 분석에 따르면 통상적인 확률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 사건이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 위기 발생의 확률 분포가 우리가 상정하는 분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유행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발생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21세기 들어 대유행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 사태가 유독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이 그것입니다.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 병원체였지만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라는 변종 감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의 감염병은 세계화와 발달된 교통수단, 활발한 인적 왕래로 빠르게 확산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이 세계 어디선가 매년 반복될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진이나 화재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위기 유형을 KU 사태라고 합니다. KU 사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알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UU 사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범위와 강도가 커지거나 위기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수가 커지게 되면 KU 상황이 UU 상황으로 발전됩니다. 감염병이 확산되어 UU 상황으로 이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근세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안겨준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이 그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해서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병사들과 함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유사한 숫자인 약 5천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잦아들었습니다. 인간의 이동이 바이러스의 이동을 촉진합니다. 국가 간 상호 의존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KU 상황이 UU 상황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 위기 관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자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NSC와 유사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감염병이 우선순위 높은 국가안보 사안이 되었습니다. 군사적 의미에서 감염병은 병사들의 전투력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만 고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확대된 안보 개념에서는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과 정부의 신뢰도 저하 등의 측면에서 고찰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감염병에 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와 비슷한 정도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에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안보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안보 전략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적 보건안보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미국의 보건안보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어느 한 국가만 잘한다고 보건안보적 도전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안보 전략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동 전략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 전략, 국가생물방어 전략과 관련된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국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수준의 대형 감염병 위기에서 군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군 내부에서 감염병이 확산되면 국가 방위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의 전투력 보존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동맹국과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죠. 코로나 사태로 8월 연합연습이 축소 시행된다고 합니다. 미군 내 감염 위험이 높아져 연행과 같은 수준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코로나 사태로 미군의 항모 루스벨트함이 전격적으로 하선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도 감염병에 크게 도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위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동맹군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유사시 연합작전이 필요한데 여기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동맹과 철저하고 투명한 정보 교환이 필요하고 우발 사태에 대한 계획도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로 군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남은 역량을 국가 위기관리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 군이 투입된 이후에 해결된 국내외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민관의 역량을 넘어선 위기였습니다. 당시 이들 국가의 대혼란은 군 역량을 투입하고서야 잦아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활약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군내 감염을 최소화했으며 민관의 역량이 부족했을 때 방역, 진료 지원, 행정 지원, 비상식량 공급, 의료 물품 공수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2020년 6월까지 연인원 19만 명이 넘는 군 인력 지원이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행하는 것은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임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안보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군이 감염병 위기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기여를 하는 것은 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